이제 심층 해설 인류세에 관한 건데요. 오늘의 심층 해설 주제는 지난번 과학뉴스 시간에도 다뤘던 주제입니다. 인류세. 그때도 얘기했지만 인류세는 세금이 아니라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관장님, 인류세란 말이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존층의 파괴를 밝혀내고 예.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개념을 널리 퍼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네덜란드의 대기과학자 파울 쿠리천 박사예요. 예. 그 파울 쿠리천 박사는 독일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이나 대기 화학팀을 이끌었어요. 예. 이후 수십 년 동안 대기 오염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다가 예. 오존층의 파괴 원인을 밝혔죠. 바로 프레온 가스다. 예. 이 공로로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걸로 노벨상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미국의 화학자 마리오 몰리나 뭐 쇼드 롤런드가 랑 같이 이 쿠리천이 세 명이 예. 그 1974년에요. 그 에어컨, 그 예.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그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발견이 1987년에 오존층 파괴 물질의 제조와 사용 금지를 선언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주춧돌이 됐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그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수여하면서 세 명의 연구자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구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파울 쿠리천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노벨상보다 2000년에 그가 주장한 인류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국제지구권 생물권 연구라는 뉴스레터에 그러니까 기고문을 내면서요. 지질 및 생태에 끼치는 인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의 지질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르자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용어를 뭐 그가 처음 쓴 건 아닙니다. 누가 만든 사람이 있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이걸 쓰니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던 거죠. 학자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인류세라는 말이 그 널리 쓰인 거는 대략 1950년대부터 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인류세란 말이 나왔을 때 이런 분들 있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하자.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가 뭐가 차이나냐면 그 전까지는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았어요.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호모사피엔스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 대신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전혀 새로운 시대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로부터 하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생명에 무슨 변화가 막 생기게 되는데 따지고 보니까 난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세라고 하자면 현대인의 책임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옛날부터 2000년 뭐 만 년 전부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또 신석기 시대부터 산업혁명까지 멸종한 것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더 많이 멸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부터 하는 건 어떨까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울 크리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파울 크리천도 인류세의 시작 시기를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된 1784년. 그다음에 온실가스 이때부터 이산화탄소 메탄의 대기중 농도가 증가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대략 18세기 후반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5년이 되자, 그러니까 파울 크리천을 말고 파울 크리천이 화학자니까 원래 이런 시대는 지질학자가 하는 거거든요. 지질학자 입장에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너가 뭔데 여기서 해. 그러니까 많은 지질학자들이 참여합니다. 한 26명 참여해가지고 막 연구하다가 2015년이죠. 그때 2015년에 발표하기를 인류세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기를 20세기 중반으로 하자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핵실험이 처음 실시된 1945년 7월 16일. 그 요번에 그 오펜하이머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7월 16일 장면이 1945년 7월 16일 그날을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또 많은 과학자들 또 지질학자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지질학적인 특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보통 한 1950년을 이야기를 해요. 1950년 지층부터는 이제 하도 핵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모든 지층에서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과 뭐 콘크리트가 나오는 거죠. 지구에 있는 콘크리트를 다 모으면 지구를 2mm 바를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 이때부터 닭뼈를 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1950년부터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지난번 과학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에 인류세를 정식으로 선언한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류세의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인류세 워킹그룹은 지난 7월에 전 세계 12개의 지형 가운데 인류세의 기준이 될 골든 스파이크. 딱 설명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이게 인류세, 야 여기서부터 특징이 특징을 후보를 쭉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캐나다의 크로포드 호수를 선정했어요. 이 지층에 여기서 보이는 지층이 인류세의 지층이야.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층서위원회가 뭐냐면 지층을 정해주는 그 위원회인데요. 국제층서위원회와 그 상위 기관인 국제지질과학연맹 이사회가 이걸 승인하면 그러니까 내년에 크로포드 호수가 인류세의 기준으로 확정되는 거였죠. 그래서 아마 내년 8월달에 우리나라 또 중요한 행사가 열리거든요. 바로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 지질과학 총회가 열립니다. 아마도 내년 부산에서 세계 지질과학 부산에 열리는 세계 지질과학 총회에서 인류세가 선언될 거다. 이런 얘기가 돌았죠. 그러면 갑자기 또 부산이 또 전 세계에서 이제 집중을 받게 될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보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인류세 선언에 좀 그 인류세를 지금 당장 선언하면 안 된다 이런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8월에 저는 부산에서 국제지질과학 총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D-1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모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존 루든 국제지질과학연맹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세 기준이 아직 전 세계에서 합의가 안 됐다. 그러니 내년 선언은 어려울 것 같아. 새로운 기후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지질학 연구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인류세 시대의 선포를 미뤄야 한다는 근거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인류세 선언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데 큰 것에 비해서 과학자들의 간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존 루든 회장은 여전히 지질학계에서는 인류세의 시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40년이 50년이냐 뭐 옛날 산업혁명이냐 나오게 있고 명확한 결론도 없다. 그러니까 내년 행사에 에서 인류세를 선포하기에는 지금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인류의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만큼 지질학과 사회, 인문,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함께 공동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선포 시기에 대한 이견들과 내용에 대한 이견들은 있지만 어쨌든 인류세가 다른 지질 시대와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류세는 인간의 행위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 시대지만 이미 전통적으로 지질 시대를 결정하는 원칙과는 본격적으로 많이 다른 거예요. 뭐 화석 갖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17년 이상 인류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합의를 지질학자들이 명확하게 합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인류세를 선언하지 못하더라도 지질학계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질학회 차기 회장인 까르미 까르키오네 미국 애리조나대 교수는요. 최근 이상 기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류세의 도입 필요성이 도입 필요성을 다들 공감하고 있다.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려면 광물 채굴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발전해서 광물 채굴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지질학적 연구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다 했다 나중에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질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원을 찾고 채굴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광물의 재생, 재사용, 순환 주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지질학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르키오네 교수는 지구의 기후가 대전환기를 맞은 것처럼 지질학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 공학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지질학자들이 협업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지질학계 연맹의 루든 회장은 더 이상 과거 흔적만 쫓는 지질학의 시대는 아니다. 지질학은 원래 그랬잖아요. 과거를 쫓아갔잖아요. 내년 행사에서 인류세 선포는 어렵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는 미래를 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그걸 기획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부산에서 행사가 아마
그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지난번에 짧게 다뤘지만 그 좀 오늘 보강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그 지난번 방송이랑 같이 이어서 보시면 그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